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윤영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금방금방 가죠? 진짜 빨리 갑니다.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도 빨리 뜁시다. 즐겁게 좋게 나에게 중점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꿔보세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빨리 가고 있죠. 그 빨리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바로 통신 발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25년 경정 승진 문제에서 통신의 자유 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통신의 자유 한번 살펴볼게요.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일단은 18조 통신의 자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 안에 자 일반 규정으로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이거 8차 50화국 때 처음 헌법에 유입됐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사생활의 비밀 자유요 18조 통신의 자유가 통신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자, 여기에 통신 비밀의 자유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통신 비밀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용, 자유, 비밀도 보장받고 또 거기다가 자, 비밀과 자유 해가지고 자,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식 면에서 또는 기기 선택, 자, 절차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다 대상자, 제3자 이 모든 영역에서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해서 방해를 금지하는 자유도. 자, 그러다 보니까 통신 비밀은 내용이에요. 내용이니까 여기는 자, 누설 또는 침해 또는 누설, 불법 누설 금지 이런 보호를 받겠다는 거죠. 그럼 왜 이거 재헌헌법부터 있었어요? 이건 재헌헌법부터. 그러면 선생님 왜 이거는 50화국 때 들어오고 얘는 재헌헌법부터 있었을까요? 자, 우리 조선시대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요. 종전에 통신하고요. 통신에 관한 기기라든지 통신 내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 전유물이었어요. 전쟁 났으면 봉화 올리고 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 봉화를 어떻게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에 관한 게 국가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있는 자의 전유물 또는 권력자의 한마디로 자 뛰어난 돈과 힘이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통신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갖거나 또는 능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유물에 있던 통신을 이 국민들에게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했더니 자꾸만 옛날에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자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통신 비밀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재헌헌법부터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엄격히 보장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엄격히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통제를 하는 법률을 만들었을 때 그 법률을 2중 3중으로 털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한다? 아, 통신은 사람 신체도 아닌데요. 통신에는 영장 제도 이게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보장한다. 당연히 적용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차적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적 보장을 해줘야만 이렇게 절차적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적 보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영장제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통신 내용에 관한 요거 과잉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밀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통신 내용 비밀과 자유 있는데 통신 내용 비밀 특히 자유 형식과 절차에 관한 문제 그게 바로 통신 사실 확인 자, 이거 통신 사실 확인 또는 통신 확인 자료 제출 요청해서 제출 사건 이거잖아요. 요청해서 제출인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형사상 또는 수사상 물론 내사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 이거는 강제 절차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장주의 적용해야죠. 하지만 정보 수집 목적에 부합해서 이거는 강제 절차가 아니잖아요. 임의 절차예요. 그럼 여기는 영장주의 적용할 일은 없죠. 이건 사전영장주의인데 다만 통신사실 요청해서 제공받았다면 그 통신에 관한 원 데이터 주인이 있잖아요. 정보주체에게 사후에 통지라는 절차, 요거 있어야죠. 절차가 마련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판례 중에 임의적 절차인데 사후 통지 절차가 없어서 위헌. 또 어떨 때는 똑같은데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인데 강제적 절차래. 형사상 또는 수사상, 내사상 필요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아 강제 절차 영장 들고 와라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통신 비밀 자 이렇게 갖고 모두 다 걸린 사건이에요. 통신 비밀 자유도 모두 걸린 사건.
자, 통신 자유. 큰일 날 뻔했네. 통신 자유가 걸린다. 인터넷 패킷 사건, 패킷 감청 사건. 요게 감청인데, 요게 통신 비밀과 자유를 모두 침해했다라던 사건이에요. 최근 판례죠. 전부 다 요즘에 최근 판례가 이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국가 전유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어떤 자유 세계로 넘겼을 때 그거를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요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주의라는 게 요즘에 많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점점 발달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높아질수록 솔직히 말해서 헌법이 조금 더 국민에게 와닿고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통신의 자유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다 사는데 목숨 생존권의 위협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헌법상 기본권이 몸에 와닿지 않죠. 근데 그렇다 해서 지금은 뭐 먹고 살고 뭐 좋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적 관심이나 또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하는 일도 많고 국가 관여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건데 왜 못해? 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점점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시대가 빨라지고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헌법의 중요성은 점점 중대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은 헌법 18조라는 조문을 둔 이유는 통신비밀 보호 핵심 내용이라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소통 통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구체적인 통신에서 발생한 외형적 사실관계, 통신 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 시간, 통신 장소, 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되죠. 바로 1번 틀렸네요. 이번 통신의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상태의 익명 통신도 포함한다. 포함. 표현의 자유처럼 익명 통신도 포함합니다.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틀렸고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법원, 검찰청 등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하는 행위. 여러분, 교도소장이 왜 수용자의 서신을 열어보겠어요? 이거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 불법적 어떠한 거기 내용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봐야죠. 내용물. 이걸 검열하기 위한 거지, 아니 뭐 읽어보고 싶어서, 그건 아니죠.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검찰청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하는 행위는 검찰청 등이 마찬가지요. 아무래도 이것도 불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반을 맞았는데 앞에 전단이 틀렸네요. 4번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 수사기관. 여기 보면 내사나 수사 목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 절차고,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바로 맞는 지문.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문제, 판례 여러 가지 비슷한 판례 구분 잘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저랑 같이 했으니까 내일까지 기본권 열심히 달리고요. 또 주말에 통치구조 가셔야죠. 정인영이었습니다.